한 달 뒤 11월 6일과 7일에는 광운 참빛 인재 전형과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 1차 합격자들의 면접 평가가 진행됩니다. 면접 평가에 대한 궁금증 광운 입시 상담소에서 해결해 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이어 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용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용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면접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면접 대상자인 학생들은 서류평가를 통과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우수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제출 서류,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드러난 학생의 역량이 진짜 우수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이 치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접 볼 때 전공 관련된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전공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편인가요? 전공이나 진로와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제출 서류에서 이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공과 진로와 관련된 주제, 그 분야에 대한 것은 거의 100% 질문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층 질문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자공학과 학생의 경우라고 본다면 이제 아무래도 다른 과목보다는 수학, 과학에 대한 준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교과 내용이라든지 탐구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독서 기록에서도 전공과 관련된 책을 읽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충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신경 쓰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면접실에 입장하는 방법, 그리고 인사하는 방법, 앉는 방법, 퇴장하는 방법까지 많은 걸 신경 쓴다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 신경 쓰는 학생들에겐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까지 자기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영상을 찍으면서 셀프 피드백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기도 생각지 못하게 긴장할 때 다리를 떤다든지 아니면 손을 안절부절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점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긴장하시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말을 더듬거나 실수를 하거나 하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시간을 다시 주시는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원자들이 바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생각할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핵심을 간결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작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면접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달라진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면접의 방식이 이제 출석형 비대면 면접으로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일단은 출석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역, 발열 검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수험생과 이제 면접관이 이제 분리된 공간에서 화상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면접의 과정은 모두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수험생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운대학교는 그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험생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면접평가까지 한 달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광운대만의 특별한 면접평가 방식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광운대학교 면접은 가장 표준화되어 있는 면접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로 진행이 되고요. 면접관 2명과 학생 1명, 그래서 2대1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출서를 기반,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면접 질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출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면접 준비 방법은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 질문 정리하기입니다. 그래서 예상 질문을 제출 서류 전체,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전체를 보면서 나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예상 질문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공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다. 그럼 이 활동을 하게 된 상황이나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맡았던 역할, 그리고 그 이후에 배우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와 또 이제 전공에 대한 준비를 미리 파악하기입니다. 내가 했던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이 활동들이 내가 지원하는 전공과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스스로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과 커리큘럼이라든지 진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나의 활동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출한 서류 안에서 어쨌든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낸 서류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기록에 대한 확인 질문이기 때문에 또 너무 긴장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나의 고교 생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솔직히 담백하게 답변을 해야겠다라고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준비하는 데 수월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면접 평가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11월 3일 1차 합격자 발표 사흘 후 바로 면접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실 때 신분증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운대학교에서 만나요. 지난 8일 광운대학교 화도관 206의 1호에서 제10회 광운엔지니어링 페스티벌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언택터드리어 온택트로 콘택트하라는 주제로 열린 페스티벌은 융합기술의 역량과 미래지향적 사고력을 가진 공학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열린 시상식에는 유일하게 창업보육투자유치경연회 수상자들의 시상이 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접촉, 비접촉 쇼핑카트 살균 및 소독 로봇을 주제로 참가한 SCCR팀이 선정됐고 SCCR팀은 인기상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저희가 만든 작품으로 실제로 사용이 되는 것을 좀 활용을 해서 창업대회에서 또 수상을 할 수 있게 된 경험이 되어서 정말 관계자분들과 팀원들에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창업보육투자유치경연회, 학생창업회사, 마이캡스톤 디자인, 지역 밀착형 캡스톤 디자인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공학도들의 열정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반기에 좀 박차를 가했었거든요. 좋게 봐주셔서 좋은 결과 나왔고 투자 유치금까지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공학도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던 하루였습니다. 이번 광운 엔지니어링 페스티벌에 참여한 분들 모두 값진 경험이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WBC 전동훈입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학 입시의 와일드카드, 자연계 논술고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2021학년도 광운대 논술특강도 해주셨죠? 광운대학교 인제니움 학부대학의 최종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비 광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성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학교별로 논술고사 유형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운대 자연계 논술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광운대학교 자연계 논술은 시험 시간이 총 120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총 2문제가 되는데요. 물론 제시문도 같이 나옵니다. 근데 각 문제가 5개 내외의 소문항으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논술 출제 대상 과목을 보면요. 수학, 수학1, 수학이, 미적분, 확률통계, 그다음에 기하가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이제 예비 광원인들께서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출 문제에 기하의 반영을 보시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운대 논술 전형은 교과 성적 30%와 논술고사 성적 70%가 합쳐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교과 성적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이 내신 성적이 논술고사 총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까요? 수학의 과목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서로 상관관계는 있겠죠. 예,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강한 상관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신과 논술은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다를 잘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수학의 공부 방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여러 가지일 텐데요. 저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학 문제는 반드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 이해하고 났을 때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해했는가 라고 우리가 보통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하죠.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부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한다면 내신과 논술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계 논술은 수리 논술 2문제에 각 문제마다 5개 내외의 소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험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주실 수 있나요? 수능과 논술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한다고 해서 논술을 잘 친다거나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력도 마찬가지고요.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계산력, 아주 중요하죠. 계산이 틀려버리면 다른 문제를 푸는 것과 같으니까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되겠죠. 두 번째가 표현력입니다. 표현력은 풀이 과정의 명료함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논증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장하는 것의 논리적인 근거에 대한 타당성인데요. 이 3가지를 예비 광원인 분들께서는 꼭 기르시길 바라고요. 이걸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그 방법도 말씀드리면 기출 문제와 예시답안, 그 다음에 교과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교과서들의 그 각 문제 풀이 과정들을 유심히 보면서 준비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운대 논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을 바라보는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지금 수능 최저학력이 없어지는 추세이기는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능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수능도 꼭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 입시에 굉장히 큰 중요한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준비가 미흡하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포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상황이 왔을 때 또 포기하게 되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예비 강원인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논술고사에 응시할 수험생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많이 힘드시죠?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예비 광원인들 열심히 또 노력하시고 내년 3월에 아주 새파란 광운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학은 답이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뽐냅니다.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의 갈래길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내딛는 한 걸음을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비 광원인들 화이팅!